네. 소리 나가고 있죠? 안녕. 다 있니? 그것 좀 보여줄래? 그거. 장갑. 빨간 장갑. 처음 인사는 그걸로. 레모나, 벨라호두, 엘사, 라이트, 반성조, 곰곰, 덴버거, 골리둘리. 좋다. 봐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킬러가 되는 부분들 세 파트 이제 진행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쪽은 대수 파트고 이제 이쪽은 기하 파트야. 이제 기하 파트는 약간 좀 이런 거거든. 점과 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총 4개 단원이 있어. 이제 이 네 개 단원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함수 파트랑은 좀 달라. 우리가 이번 진행하는 게 지금 이번이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 이제 함수라는 파트가 진행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도형의 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도형의 방식이라는 이름을 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봐봐. 가도 되나요?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의 방식이라든가 2차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 텐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지. 여기 봐볼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봐봐. 얘는 분명히 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미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미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불러. 맞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를 x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2개 이상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안 돼.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돼. 2개가 나와도 안 되지만 아예 안 나와도 안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만 딱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x 하나를 선택을 했었을 때 대응되는 y의 값들을 이렇게 한번 가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 y의 값, 여기 y의 값, 여기 y의 값들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같지 않아. 개수가 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근데 얘네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다 이제 한 번씩 공부한 아이들 대부분일 텐데 어쨌건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원의 방식이라고 불렀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x 하나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대응되는 y 값을 한번 봐볼래? 2개가 나오게 되지 여기. 그리고 여기를 딱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긴 대응되는 값이 없어. 그지? 여긴 0개가 나오고 여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다 안 된다고. 전부 다 몇 개? 하나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이름이 함수가 아니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프라고 하자. 이러한 그래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걸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파트가 뭐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란 파트야. 그래서 편하게 이제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도형이 나왔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파트를 딱 진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총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점과 좌표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노는 파트가 있고 점이 모이면 뭐가 될까? 선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이 점들을 모여서 우리가 직선도 만들 수 있지만 곡선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얘놈 뭐지? 원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 도형들을 너희들이 이제 만들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동을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이름이 도형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총 4개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파트들에 따라서는 약간 이럴 거야. 얘네 한 번씩 진행한 아이들도 그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들의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갈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거 봐볼까? 원의 방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진행한 친구들도 아예 보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준원이라든가 극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직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먼저 배우긴 했었어. 2학년 때 직선의 방식이 나왔었는데 그때 방식이랑 조금 많이 달라. 다른 내용들도 왜 다른지 설명을 할 거고, 이걸 이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시간이 좀 부족하단다. 그리고 여기 점과 좌표에서는 내분이 있고, 그리고 외분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지금 사라졌거든.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하는 편이야. 왜냐면 이걸 말만 살짝 바꿔서 이제 외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오늘 내분이랑 외분까지, 외분은 이제 교과서 외적인 내용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알아야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점과 좌표 파트 들어가게 될 건데, 봐봐. 너네 준비는 잘 다 됐니?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냐면, 쌤 봐봐. 네 가지 색깔 있지? 이 네 가지 색깔이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대로거든? 이렇게 중요도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문제를 먼저 처음에 적고, 파란색으로 문제를 풀고, 노란색으로 조금 중요한 거 아니면 단락이 나뉘어지는 거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빨간색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색깔을 이렇게 4개, 5개 좀 구비를 해놨으면 좋겠어. 이 네 색깔이 다 쓰이면 이제 도형에서는 조금 더 써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라색이랑 오렌지색 이렇게 2개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 이게 주황색 이렇게 2개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총 6가지 색깔을 너희들이 좀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좀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1차원적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검정, 파랑, 초록, 빨강. 아주 좋아. 검정, 파랑, 초록, 빨강. 좋아. 그리고 색깔 있는 사람들 쭉쭉쭉 써줘. 무슨 색 있는지. 검정, 파랑, 초록, 빨강. 아주 좋아. 그리고 또? 그리고 볼펜 하나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그건 약간 좀 비추하는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전체 하나씩 이렇게 색깔별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네, 무슨 색들이 있는지 빨리 쭉쭉쭉 써줘. 쭉쭉쭉. 순서대로. 쌤은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거에 맞춰서 어떤 색으로 진행할지, 노트 필기할 때도 이거 색깔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 아무거나 그냥 색깔 바꿔서 가면 안 돼.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아주 좋아. 쭉쭉쭉쭉쭉쭉. 빨, 초, 파, 주노. 좋아. 검파, 빨, 노. 또? 빨리.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색깔이면 됐고요. 엘사는 2가지 색깔만 더 준비해 놓자. 알았지? 그리고 이거 색깔도 색깔인데 너희들이 다 잘 정해줘야 돼. 빨강, 초록,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형광색,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파, 촉발.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가지고 얘들아 봐봐. 뭐까지 정해놓냐면 중요도까지 정해놔. 난 이렇게 순서대로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거든.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순서대로야. 나 항상 판서를 이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흰색으로 먼저 문제 쓰고 파란색으로 문제를 거의 이제 푸는 역할, 그리고 노란색으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치환시킨다든가 좀 중요한 팁들 있지? 그런 거 노란색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한단 말이야. 이 색깔을 좀 구별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다 그렇거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색깔 구분을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 노트 필기 할 때 이게 다른 과목은 좀 모르겠다. 수학 같은 경우엔 명확하거든. 수학 같은 경우엔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색깔에 따라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얘네들을 뭐 구분을 정확하게 딱 지어서 쪽쪽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점과 좌표 파트인데, 점과 좌표 파트에서는 일단 1차원적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냐면 X축 하나야. X축 하나가 이렇게 딱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어떤 점이 하나가 A가 있고 어떤 점이 하나 A가 B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A랑 B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표시는 이렇게 하지. AB 선분의 거리 이렇게 표시를 하지. 그럼 AB 선분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될까? 식으로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될까?
보통 우리가 B-A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자, 이제 고등부 과정에서 도형에서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막 그냥 B-A 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제 고등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누가 갑자기 그냥 니네가 밥 먹다가 갑자기 딱 물어봐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봐봐. 그럼 얘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B-A가 아니지. B-A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줘야 돼. 왜냐면 봐. 난 지금 여기다가 왼쪽에 쓰고 여기다 오른쪽에다 썼잖아. 근데 사실은 B가 더 작은 수일지 큰 수일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거든. 그래서 A랑 B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을 때 B에서 A를 빼버렸어.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할게. 이제 좌표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건데 여기 이제 X축만 있는 게 아니라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봐. 그럼 여기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어떤 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점들을 우리가 요렇게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려버려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자, 여기 점들의 이름을 한번 줘볼게. 여긴 X1, Y1이라고 이렇게 주고 여긴 X2, Y2라고 이렇게 줬을 때 말이야. 이거 세팅 잘해야 돼. 봐봐. 처음 개념부터 우리가 잘 듣고 잘 개념을 외워놔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고등부 문제들은 좀 이렇거든. 그러니까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희들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시간이 부족함은 없고 뭐 검산 정도에서 조금 시간 부족한 정도? 아니 근데 그것도 거의 없었어. 그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쇼커프리 얘기를 하잖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이게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쇼커프리까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때는 검산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검산이 필요하지 않은, 검산을 쓰지 않는 풀이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좀 계속 봐보자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x2, y2라는 점이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버리면 얘의 길이는 우리가 x2-x1이라고 쓸 수 있고 얘의 길이는 y2-y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분 A에서 B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느냐.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인데 피타고라스를 땡겨버리게 된다면 전체에다가 루트를 때려버리게 되겠고요. x2-x1의 제곱 다시 루트에 x2-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 봐봐. 선생님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뒤에가 더 뭐 크다 작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시켰는데 여기는 왜 안 시켰어요? 사실은 여기도 원래는 절대값 시켜져 있는 거야. 원래는 있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을 땐 무조건 양수화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어떤 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는 명확하게 양수란 조건이 있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절대값을 시키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뭐 생 같은 거 한번 사서 보면 알 거야. 점과 좌표, 이제 공통수학이 제일 첫 단어를 보면 점과 좌표가 있는데 쭝쭝쭝쭝쭝쭝 막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쭝쭝쭝 들어가 있거든. 내가 A 레벨에 그리고 S 레벨에 R 레벨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줬잖아. 이게 뮤지컬 그 자리라고 보면 돼. 맨 처음에 A, S, R 이게 A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쉬운 문제들, 그리고 S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R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A, S, R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거라서 본인이 이제 정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게 아니야. 전부 다 풀면 좋지. 가장 좋은데 본인 생각했을 때 난이도를 1부터 5까지라고 생각을 해봐. 5가 가장 높은 거야. 난이도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봤었을 때 1이 A고 3이 S고 R이 5야.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돼. 조금만 더 시간이 좀 허락을 해준다면 2개 레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 예를 들어서 난 좀 어려운 거 풀겠다. 그럼 S랑 R을 풀고 난 좀 쉬운 걸 풀겠다. 그럼 A랑 S를 풀고 이 정도면 가장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자, 가보도록 할게 계속.
어쨌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란 게 나오게 되는 건데, 봐봐. 내분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외분점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야. 지금 내용은 어디다 정리하면 되냐면 내가 파일 4개를 올려줬었거든. 그 중에 하나는 개념 노트를 줬었어. 개념 노트에 보면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맨 앞에 표지가 있고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개념 노트 쓸 수 있는 줄이 쭉 있단 말이야. 쭉 있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손글씨 개념도 넣어놨어. 그 손글씨 개념 쭈르륵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내분점이라는 건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야. 자, 내분을 한번 시켜볼 건데, 내분은 교육과정 내적인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